지금부터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12장 함수 활용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변수의 범위, 즉 똑같은 이름의 변수일지라도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함수의 종류 중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함수를 마치 값처럼 변수에 담아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내에 함수를 정의하는 중첩 함수의 개념과, 그리고 함수를 미처 완성하지 못했을 때 패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에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이썬 내장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추려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활용의 첫 번째, 변수의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론 시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름이 같은 동일한 변수일지라도 함수 안과 밖에 있는 변수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에서 A라는 이름의 변수에 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을 했고요. 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스코프 테스트라는 아주 간단한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함수 내부 블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A는 1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이 A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라인을 보시면 이때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함수가 실행되는 건 함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호출을 했을 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8번 라인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고 9번에서 다시 한번 A 변수의 내용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라인에서 A는 0이다 라고 대입을 했기 때문에 2번 라인에서 화면에 A의 값을 출력을 했을 때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는데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A에는 새로운 1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고 A의 값이 1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 A의 값을 다시 출력을 했는데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변수의 범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함수의 내부에서 실행된 A라는 이름의 변수와 함수의 밖에서 정의된 똑같은 이름을 갖는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름은 같지만 프로그래밍 내부적으로 이걸 다르게 인식하고 처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쓸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밖에서 정의되는 함수와 함수 내부에서 정의되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함수 내부에서만 존재하고 외부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변수를 특별히 지역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내외부에서 다 보이고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소멸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라인에 있는 A는 전역 변수이고 5번 라인에 정의된 A는 지역 변수입니다. 이 5번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는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함수의 밖에서 정의된 이 A는 전역 변수에 담겨있는 0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의 밖에서 사용되던 이 전역 변수 a를 함수의 내부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 a와 이 a가 같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global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기 전에 global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적어주게 되면 이 a는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함수 내부에서 값이 바뀌면 함수의 실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똑같이 변경된 채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함수 내부에 있는 a와 외부에 있는 a가 서로 동일한 함수 변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이 내용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제기함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란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파이썬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함수 내부 블럭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을 갖는 함수를 제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팩토리얼을 구현하는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입니다. 그리고 n-1 팩토리얼은 다시 n-1 곱하기 n-2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의 곱인 120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0 팩토리얼은 편의상 1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서 제기함수의 사용법을 학습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한 반복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내부의 코드를 살펴보시면 결과값에 1을 대입을 했고, 만약에 파라미터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그 값들을 곱해주는 거고, 자, 그렇지 않다면 바로 1을 리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복문으로 0부터 9까지의 값을 반복하면서 팩토리얼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팩토리얼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기함수로 팩토리얼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제기함수에는 제기함수의 호출이 중단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팩토리얼은 n부터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호출을 하다가 n이 0이 되는 지점에서 1을 리턴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코드가 팩토리얼 함수의 중단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턴을 할 때 매개 변수 n에다가 그리고 제기 호출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n-2를 매개 변수로 해서 스스로를 제기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제기 함수라고 합니다. 실행 결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for 반복문을 이용한 코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중단 조건과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코드의 길이가 비교적 길게 되었는데요. 결과를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제기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코드 작성이 되었는데요.
제기 함수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간결하고 직관적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기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제기 함수를 작성할 때 종료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noBreak이라는 함수는 제기 함수인데 중단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무한히 호출을 하게 되는데, 자, 중단 조건이 없어서 제기 호출이 계속이 되는데요. 이 제기 호출을 할 때는 스택이라고 하는 컴퓨터 내부의 자원을 계속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호출이 되다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기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중단 조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기 함수의 문제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산 시간인데요. 동일한 내용의 코드를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와 제기 함수를 사용했을 때 계산 시간을 비교해 보면, 자, 먼저 포문을 사용을 해서 포 반복문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연산의 횟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학습한 적이 있는데요. 글로벌 변수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서 몇 번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큰 숫자인 30번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데 제기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내부 연산이 필요하고요. 자, 반면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포문으로 만든 코드가 훨씬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연산의 횟수는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할 때 제기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포문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제기 함수를 사용할 때 장점은 코딩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고, 단점으로는 중단 조건을 잘 만들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너무 많은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수를 변수에 담아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변수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say hi to something 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매개 변수 앞에 단순히 hi라는 문자열을 붙여주는 간단한 기능의 함수인데요. 자, 여기 say hi to something 이라는 함수의 이름을 funcvar 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즉, 함수의 이름을 다른 변수에 대입한다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변수에 함수의 이름을 대입하면 그 이후에는 이 변수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번, 7번 라인에서는 애플, 버나나, 캐럿이라는 문자를 하나씩 이 say hi to something을 담고 있는 변수를 함수처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함수 이름을 변수에 담아도 마치 함수처럼, 함수를 실행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변수를 마치 리스트를 담고 있는
변수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매개 변수 두 개를 더하고 그리고 빼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했고, 리스트에 값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이 리스트를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마치 리스트를 사용하듯이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꺼내서 함수를 호출하듯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 플러스 함수가 실행된 결과 3과 마이너스 함수가 실행된 결과인 마이너스 1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함수를 매개 변수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정의된 함수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 앞에 붙이는 함수이고, 또 두 번째는 영어로 hello 라고 매개 변수 앞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greet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둘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 중에 자, hello라는 매개 변수에는 일반 값이 아니라 함수의 이름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으로 전달받은 매개 변수를 호출을 하는데, 그 호출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두 번째 someone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11번 코드에서는요, greet이라는 함수에 hi korean이라는 매개 변수와 사과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했고, 11번 라인에서는 hi english라는 함수의 이름과 apple이라는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i korean 함수를 실행한 결과처럼 나오고, 두 번째는 hi english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를 매개 변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수를 결과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앞에서 사용했던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greeting이라는 함수에는 자, 매개 변수로 문자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력받은 문자가 자, 대문자 K와 같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turn 값으로 함수의 이름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get greeting 하고 K를 호출을 하면 hello라는 변수의 return 값으로 hi korean이라는 함수가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hello를 hi korean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get greeting에 K가 아닌 다른 문자를 대입하게 되면 hi english라는 함수가 대입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를 마치 일반 값처럼 변수에 담아서 매개 변수로 사용하거나 또는 함수 자체를 값을 반환하듯이 결과로 반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함수를 변수에 담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파이썬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용법을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첩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함수란 함수 내부에 정의된 함수를 의미하고, 이 중첩 함수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함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자, 여기 보시면 가변 매개 변수인데요. 여러 개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입력받은 값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함수 내부에 2번과 5번 라인을 보시면 또 다른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다 라는 뜻에서 이 mean과 variance는 중첩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mean은 말 그대로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이고 variance는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자, 평균은 매개 변수들의 합 나누기 매개 변수의 개수이고요. 여기서 sum과 len은 파이썬의 내장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한 mea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입력값의 매개 변수를, 즉 자신이 베리언스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 있는 값들로부터 자, 또 다른 매개 변수 m을 사용해서 이 둘의 차이의 제곱을 더해 준 겁니다. 즉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여기다 제곱한 것들을 모두 더해주면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텐데요. 그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코드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내부에서 먼저 분산을 계산을 합니다. 분산을 계산할 때 mea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값을 대입을 해서 분산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므로 여기서 제곱근을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1, 2, 3, 4, 5의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첩 함수는 함수, 즉 자신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 내부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함수의 외부에서 호출할 때는 자, 바로 min을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중첩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되는 거고 그리고 함수 외부에서 호출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패스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키워드는 함수를 정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함수나 또는 클래스의 구현을 나중으로 미룰 때, 즉 함수의 명과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등은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 함수의 코드, 내부 블럭을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지 않았고 이걸 나중에 하기로 미루어 둘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함수의 정의, 즉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입력했는데 이 내부 코드 블럭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두게 되면 코드가 실행될 때 에러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유는 왜냐면 C나 자바처럼 내부 코드 블럭을 표시하는 중괄호 기호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부 코드 블럭을 표시하는 구분 기호가 명확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두는 것이 가능한데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내부 블럭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자, 들여쓰기를 하고 pass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놓으면 자, 이 해석을 하면서 자,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 블럭의 내용은 작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내장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이미 여러 가지 내장 함수, 사전에 정의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help 함수인데요. 이 help 함수는 매개 변수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함수의 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요. abs라는 함수의 사용법, 도움말을 달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bs라는 함수는 자, 매개 변수 x를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absolute value, 즉 아규먼트의 즉 매개 변수의 절대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다 라고 함수의 사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자, sum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은 자, iterable을 리스트와 같이 반복 가능한 여러 개의 값들을 입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sum, 즉 start 값부터 자, 모든 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반환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help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함수의 사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수학 함수인데요. abs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이고, 자, 여기 min, max는 이름 그대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sum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합, 그리고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z의 마이너스 1, 0, 1 값을 각각 대입을 했고, x의 절대값, 그리고 x, y, z 중에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합계. 네 번째 라인은 x의 제곱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en이라는 함수도 있었는데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로 리스트나 튜플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즉 리스트가 5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라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데이터의 크기나 개수를 계산할 때 유용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umerat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포 반복문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자, 이 enumerate 함수는 매개 변수의 각 요소들을 반환하고 각 요소들을 반환할 때 그 순번까지도 함께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country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일반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country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요소를 빼서 출력을 하는데요. 그냥 포문에서 country를 사용하게 되면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나라 이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와 순번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자, enumerate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는 생략도 가능하고 이걸 생략하게 되면 0부터 순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연번을 붙여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100이라고 입력하면 코리아는 100번, 아메리카는 101번, 차이나는 102번, 러시아는 103번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만 있는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 연번까지 같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면은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타입 함수가 있는데요. 타입 함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형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i는 정수형, j는 실수형, 자, 3,3점 실수형 변수이고 k는 string,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그리고 네 번째 있는 func1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는 인티저, 정수형, j는 부동 소수, 실수형, float, 그리고 k는 string, 문자열, 그리고 func1은 펑션, 함수라고 데이터의 타입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이 이외에도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내장 함수들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코딩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다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이썬의 기초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코드를 재사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코딩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